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저성장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이제 잘 버티시길, 이란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원래부터 우리나라 좀 저성장이 했어요. 추파리콘이 만원 고맙습니다. 성장이 좀 더디긴 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이 됐었죠. 근데 앞으로 거의 성장이 좀 미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성장 시대가 도래했다는 건 뭐냐 하면 앞으로 이제 특별한 호재가 없다는 거죠. 국내 삶에서. 거기다가 이제 대비가 안 된 분들은 앞으로 삶이 굉장히 좀 힘들 거라는 거죠. 대비가 안 된 분들. 대비가 안 됐다는 건 뭐냐? 모아놓은 돈이 없다거나 빚만 있다거나 아니면 확실한 고정적 일자리가 없다거나 씀씀이 조절이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앞으로 좀 열심히 살지 않은 대가를 좀 치를 수밖에 없다는 거. 예.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가진 건 없는데 폼은 작고 빚은 많은데 갚으려고 하지 않고 미래를 보기보다 오늘 사는 것에 집중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앞으로 저성장 시대 만약에 오면 1순위로 샥살나겠네요. 잘 버티시길이라고 했지만 이 버티는 거 쉽지 않습니다. 버티려면 이미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버티기 위한 훈련. 여러분 군대에서도 보면 우리 혹한기 같은 훈련하려면 혹한기 훈련하기 위해서 미리 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준비돼서 갖추지 않습니까? 군장 싸고 군장 살 때 점호 확인하고 맞잖아요. 그냥 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훈련과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합니까? 즉흥적으로 하는 거 없잖아요. 군대라는 게 미리 계획이나 준비 다 세워놓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사는 것도 저성장 시대에 갑자기 도래하는 게 아니잖아. 어느 정도 예감이 되잖아요. 앞으로 성장이 더뎌지고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사람들 살이 팍팍하고 예상이 되잖아. 그럼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래전부터? 이게 갑자기 오는 건가?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조짐이 보였습니다. 조짐이 보였으면 미리 눈치채고 지금부터 돈 쓰면 안 되겠구나. 지금부터 사치 부리면 안 되겠구나. 지금부터 뭔가 빚 만들면 안 되겠구나. 지금 버는 돈 잘 관리해야겠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미리 준비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위기가 터지면 그때 가서 왜 준비하려고 하시나요? 그때 가면 늦는 건데. 지금 보면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준비가 허술하신 분도 많습니다. 지금부터 씀씀이를 말 주셔야 될 겁니다. 씀씀이 같은 것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쓸데없이 많이 쓰는 것도 많거든. 이런저런 이유로. 인프라 목적으로 많이 쓰는 것도 많단 말이야. 앞으로 인프라가 좀 불편하더라도 자신의 어떤 그런 소비 상태를 점검하시고 부피를 줄이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배달 음식도 특별한 경우 아니면 드시면 안 되고요. 견물생심으로 물건 사는 것도 되도록이면 없어야 됩니다. 사치품 같은 것도, 명품 같은 것도 웬만하면 사시면 안 되고, 스마트폰도 유행한다고 함부로 바꾸시면 안 돼요. 근데 이런 말 들었을 경우에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분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이 없습니다. 이런 말 하겠죠. 야, 네가 뭔데 나보고 돈 쓰지 말라고 하냐. 스마트폰 신상 나와서 바꿔야지.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야. 넌 참견마. 여태까지 누리 인프라를 포기하라고 포기 못하지. 그럼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살고 나서 앞으로 이제 좀 현생이 힘들어졌을 경우 도라를 하지 마십시오. 난 걱정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물가는 올라가고 여러가지 경제 지표는 안 좋아지고 서민들의 삶은 점점 팍팍해진단 말이야. 근데 막상 서민들은 팍팍해진 삶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서민의 삶이 안 좋아지는 거야. 서민일수록 오히려 씀씀이 줄이고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대한민국 서민은요 어떤 거냐면 미래 대비 안 하고 현재만 충실하거든요. 현재 소비에 충실하고 현재 쾌락에만 충실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경제가 안 좋아져도 치명타야 이게. 조금만 안 좋아져도. 금리 0. 몇 퍼센트 올라가도 어때요? 영끌죠. 그리고 B2 이런 사람들한테 정말 치명적으로 옵니다. 마통금리 1%만 올라가. 마통 뚫은 사람들은 난리 날걸?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만 올라가도. 그러니까 그만큼 위태로운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 멀쩡하지만 막상 그 사람의 통장 잔고나 신용등급 같은 거 봤을 경우에 처참한 사람들 많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3사를 비롯 외제차의 소유주들이 재력 있는 분들도 있지만 상당수가 빚쟁이, 빚잔치인 경우가 많아요. 겉만 번지르르 하고 이던 꺼다가 저기 메꾸는 형식. 다만 겉으로 그럴듯하게 보일 뿐이고 대출금의 은행빚에 끊임없는 도촉장애, 카드사 리볼빙에 마이너스에 등등등. 한국 사람들 다들 빚 많은데 국가에서 회생시켜주고 그러니 관성화가 돼.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죠. 지금 우리 길가에 가보면 좋은 차들 많이 굴러다니지. 근데 그 차가 엄밀히 따지면 자기 소유주가 아니에요. 소유주는 본인이 맞는데 자기 거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 아직 갚아야 될 할부금이 많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자동차를 일시불로 사는 문화가 거의 없습니다. 자동차 매장 가서 저 차, 이 차 일시불로 바로 결제하겠습니다 하면 딜러가 놀랍니다. 왜 할부를 안 하시고 일시불로 사냐고. 근데 일시불로 사는 게 정상 아니야? 근데 지금 대한민국 일시불로 사는 게 오히려 비정상화 돼버렸어. 그만큼 할부로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스마트폰도 알고 자동차도 알고 명품도 알고 다 할부야 여러분. 뭐 가전제품 살 때도 할부, 다 할부야 다 할부. 뭐 물론 정말 필요한 물건인데 당장 돈이 없으면 할부로 사는 게 맞긴 한데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건데 할부로 삽니다. 당장 꼭 사야 되고 바꿔야 되는 게 아닌데 할부로 사. 그러니까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할부를 좋아하는 민족이 있을까? 옆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할부로 사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그래 할부 상품을 안 만들어. 일본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일본은 주택 말고는 할부가 없습니다. 웬만하면 다 일시불이에요. 일시불. 돈을 모아가지고 삽니다. 일본 사람들 할부로 사면 뭔가 절단난 줄 알아요. 그 왜 그럴까? 예전에 한번 이제 버블 경제로 한번 일본이 한번 휘청거렸단 말이에요. 그때 한번 크게 겪고 난 뒤로부터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빚은 위험이다. 빚은 웬만하면 절대 져서는 안 된다. 뭐든 돈을 모아가지고 사는 게 아니면 사면 안 된다. 그런 마인드를 가졌잖아요. 그게 정상 아닌가? 근데 우리나라는 봐봐. 지금 뭔가 물건 사시는 분들 보면 다 카드예요. 카드. 다 할부야. 그래서 맨날 이제 월급 받으면 할부로 다 나가요. 퍼가요 퍼가요 퍼가요. 월급날 돈 들어오면 여기에서 퍼가요. 저기에서 퍼가요. 자동차에서 퍼가요. 신용카드 회사에서 퍼가요. 쇼핑몰에서 퍼가요. 다 퍼가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뭐 그래 퍼가는 것이 많아. 내가 능력 가지고 돈 모아 샀으면 퍼가는 것이 없겠지. 맞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자동차 굴리는 사람들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능력이 좋은 사람들 중에 자동차 굴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능력이 부족한데 남들한테 꿀리지 않으려고 무리하게 자동차 구입하는 사람들 꽤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룸 같은 데 보면 원룸이 별로 좋은 원룸이 아니야. 연식 오래된 원룸, 빨간 벽돌. 그런 원룸에 사는데 막 차가 보면 S4예요. BMW X4, 뭐 아우디 A7 이런 차입니다. 물론 그런 차 중에 연식이 지난 차도 있긴 하지만 그런 낡은 원룸에 산다는 건 뭐예요? 내가 벌이가 안 좋다는 거죠. 벌이가 안 좋은데 그런 차 굴리고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 뭐예요? 미래 대비를 안 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 자동차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명품 가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그 사람의 어떤 최신형 스마트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재산 보면 형편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태로운 사람들 많을 거예요. 겉으로 표현 안 하겠지. 아무튼 우리나라는 좀 너무 껍데기에 이제 돈을 많이 쓰는 이런 문화부터 좀 많이 없애야 돼요. 물론 사람 외모도 중요하고 겉이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과도하게 거기에 돈을 많이 써. 그 사람은 너무 겉만 보고 판단해. 겉만 보고 판단하니까 어떻게 보면 사기를 잘 당하는 거잖아요. 그냥 사기꾼들의 외향은 누가 봐도 깔끔하고 있어 보이거든. 이렇게 뭔가 거칠에 집착하는 사람은 절대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올해부터 좀 버거울 겁니다. 자동차 가지고 좀 우쭐대신 분들 올해부터 아마 할부 갚기 좀 버거울 거예요. 그리고 명품 가방 샀다고 자랑하시는 여자분들 아마 카드값 많이 밀려 계시죠? 그거 제때 못 갚으면 가방 팔아야 될 겁니다. 근데 가방 팔아도 안 팔릴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명품은 중고 거래가 잘 안 되더라고요. 매물은 많은데 수요가 없습니다. 공급은 엄청 많은데 수요가 없는 게 명품 시장이에요. 내가 당장 돈이 없는데 쪼드리게 생겼는데 그깟 명품이 뭐가 중요할까?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능력이 안 되면 거기에 맞게 사셔야 됩니다. 그동안 얼마나 사람들이 대출, 할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살았는지, 그리고 그런 대출 할부금을 우습게 보고 제때 갚지 못하면 자기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앞으로 많이 지켜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능력 안 되면 대출이든 할부는 하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하시면 안 돼.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뭔가 갑자기 올라가고 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잘 되고 하는 경우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각종 금리나 물가 같은 거 오를 거예요. 거기에 미리 대비하시고 씀씀이 조절하십시오. 안 그러면 못 버팁니다. 안 그러면 본인부터 가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